자, 우리 여의도의 정말 명품 이시죠? 네, 염승환 이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이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염 이사님. 오늘 이제 예상 지수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한 플러스 7포인트 정도 강세가 예상이 되고 강보합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86포인트, 그래서 한 4포인트 정도, 0.5% 이상 비교적 그래도 좀 괜찮게 오늘 오전장은 일단 출발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뭐 이제 오늘 사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그 LNF가 좀 이제 승인을 못 받아서 네네네. 오늘 주가는 좀 출발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뭐 장 시작하고 나서 오늘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코멘트 해준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LNF. 그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주가는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죠. 지금 아니 어제는 올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다가 빠졌죠. 또 며칠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오늘은 일단 좀 급락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3% 네. 정도. 그래서 이제 장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네. 플러스 플러스 0.5%로 이제 강세로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줬고요. 오. 하이닉스는 좀 반대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 그래서 양사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마이크론은 어제도 좀 빠졌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어쨌든 삼성은 올랐고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요. LG엔솔이 이제 또 모처럼 50만 원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돌파했어요. 예, 그래서 시총이 지금 116조까지 지금 올라왔고. 공모가가 그 정도 아니었나요? 아니 공모가 훨씬 낫죠. 공모가는 아니 지금 공모가면 시초가. 시초가보다는 네. 잠깐 제가 시초가는 잘 공모 모르겠네요. 공모해가지고 처음 상장됐을 때 그 예. 아, 정도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때 30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됐는데, 그때 시초가는 59만 8천 원. 시초가가 고가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50만 원을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다시 1% 오르면서 20만 원을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하고 있고,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 가장 출발이 좋은 거는 OCI고요. OCI가 2.8%. 아니 아까 권순우 기자 가 그러던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간다고. 중국 기업도 와서 사가는 OCI. 네.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한 말만 주세요. 한대 한 말. 아, 말씩 팝니까 요즘에? 아 이거 가루잖아. 아, 한 포대 그렇습니까? 가루야. 그 실리곤 그거예요? 가루라니까. 그래요? 어. 그래서 오늘 OCI 출발 좋고요. 뭐 미국에서도 뭐 태양광도 좋고 뭐 수소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OCI, 두산 퓨어셀 이런 기업들 다 출발이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 어제 현대글로비스가 초대형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글로비스?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운송해주는 회사인데 현대기아는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고. 완전 근데 금액이 굉장히 초대형이던데. 커요. 예. 아니, 초대형인데 어딘지를 모를 수 있어요? 비밀 밝혀도 유지. 되죠. 예. 비밀 아니, 유지. 우린 초대형 계약만 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예, 공시만 나온 거. 네. 어, 근데 금액하고. 공시도 그게 매출액 기준으로 몇 % 이상 되는 건 의무 공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저쪽에서 공시를 노출하지 말라는 조문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노출은 할 텐데 지금 이제 계약 상대방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큰 회사겠죠. 아무래도 이 금액이 커서. 권순우 기자는 알 거야. 근데 이제 네. 그쪽에서 그러기면 네. 그러겠지. 얘기하면 안 되죠. 정 그래서- 프로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어디야?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그룹. 나를 속일 수는 없어. 당신은 폭스바겐이요. 갑자기 매불쇼 된다 이거. 네, 걸렸어. 네. 네, 폭스바겐 그룹이 현기차는 아니겠지. 현기차 아니에요. 아닌 현기차는 것 아니겠죠. 같더라고요. 폭스바겐 현기차는 아닌 것 네. 같고. 근데 어쨌든 어제 대형 계약이 맺어서 오늘 주가가 좋고 한 3% 정도 올랐고, 또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BDI 지수가 요즘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급등을 해서 펜오션이 오늘도 한 1.5% 강세 보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오랜만에 한 1.3%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2% 가까이 또 오늘도 빠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철강주가 폭락을 했어요. 좀 굉장히 안 좋더라고. 가이던스를 좀 낮추는 바람에 US 스틸이 한 8%나 빠져서 그것도 영향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가 1% 정도 빠졌고,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1% 정도
약간의 약세를 일단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한 5포인트 정도 오르다 보니까 좀 견조한 출발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넘어가면 오늘 2차 전지 양극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에코프로 BM도 좀 밀리고 있고 LMF도 밀리는데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돼 있어요. 아까 출발은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예상가가 나왔는데 LNF가 마이너스 1.6 정도. 그래도 뭐 예.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1%니까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한 그런 출발을 보이는 것 같고 바이오 쪽이 아직까지는 좀 안 좋고요. 뭐 박셀바이오나 HLB 이런 기업들이 한 2, 3% 정도 하락을 해 있고 반면에 오늘 좀 이제 올라가는 기업은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다르게 에코프로는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네. 그쪽 성인아이테크 공모 받은 사람들 대박이야. 예, 그죠?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경쟁률이 워낙 쳐서 한 주씩 두 주씩밖에 못 네. 받았겠지만 성일하이텍. 예.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가 강세 보이고 또 상하프론테크 또 오랜만에 또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2%, JYP엔터도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3.88포인트 올라서 오늘 0.5%한 1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오전에는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400억, 기관 투자들이 355. 기관은 대부분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가 일단 오전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거는 그 전기전자 업종을 한 167억 정도 팔고 있고, 전기전 반도체? 예, 그쪽인 것 같아요. 지겹다, 계속. 지겨워. 예, 아직까지 지금. 근데 또 반대로 운수 장비 쪽은 계속 사더라고요 요즘에 뭐. 운수 장비? 예, 아, 이쪽에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조선? 뭐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 전업종 다 일단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기관에서는 연기금은 오늘 좀 주식은 사는데 전기전자는 좀 일부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 성일아이테크 라고 보시면 공모주 받은 좋겠습니다. 뭐 3주 받았는데 233% 났다는데 수익률? 아니 근데 이게 오르는데 네. 밤새 누가 이렇게 빼놓기도 하나? 네. 물 빼면 예를 들면 1%, 뭐 0.5%, 뭐 한 3% 이렇게 올라요. 매일 자주 올라요. 좀 많이 올랐겠다 싶은데 밤새 누가 이렇게 살짝 가격을 낮춰놓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밤새 낮췄는데 대화를 좀 이어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누가 이렇게 빼놓기도 하나요? 가격을? 자, 3만 원이었어요. 그런 거는 없어. 3만 1,500원. 시간에서 빠져도 네. 어제 종가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야. 아 그래요? 그죠? 밤새 빠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없어. 근데 분명히 3만 원이었어요. 3만 2천 원 됐어요. 오케이. 3만 3천 원 됐단 말이에요. 다음 날에 또 0.5% 올랐으니까 3만 3천 얼마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저거 한 거 아니야? 증자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권리락 된 거 아니야? 권리락 같은 거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고요. 보고 안 하지 대부분. 아 그래요? 그럼 자기가 알아와야지. 아 그렇습니까? 뭔 소리냐잖아. 우렁각시가 있냐? 뭔 얘기야? 근데 그런 게 많이 찝찝하시면 꼭 전화를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어차피 그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이 친구가 지금 피해 의식이 있어. 아 제가 어떤 경우도 안 올라간다는 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새겨들어. 이상하네. 예. 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 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오늘은 피팅 업체들이 가장 좋습니다. 많이 빠졌었죠. 성광밴드, 태강, 하이로코리아가 3에서 5% 오늘 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조선기자재 쪽이 되게 좋은 괜찮네요. 출발을 조선도 괜찮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장비 업체들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고 원전주도 좀 모처럼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항공기 부품, 뭐 수소차 관련 기업들, 특히 오늘 그 미국에서 니콜라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소차 관련주가 동반해서 산업트론 프론텍 예. 4% 가까이. 예.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일부 좀 면세점? 예, 약간이지만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주들도 요즘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일본에서 뭐 자유여행 허용할 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종합상사주도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좀 반등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업종들은 지금 좋은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데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거는 학회가 끝나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주들이 좀 힘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오늘도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대부분 좀 하락폭 상위 종목에 포진이 돼 있고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지만 하이닉스, DB하이텍이 좀 마이너스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요. 손해보험주도 약간 좀 밀리고 있고 미국에서 은행주도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 그래서 금융하고 일부 반도체, 바이오 이쪽이 좀 빠지고 다른 섹터는 대부분 다 네, 주가 네, 좀 네. 반등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자 리포트 뭐 간단히 좀 볼까요? 네, 네. 안 그래도 그 LNF 관련해서 오늘 보고서가 좀 몇 개 나왔는데 네. 일단 메리츠 증권의 노후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LNF의 미국 공장 건설 이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조인트 벤처인데 요거 불승인을 결정을 했고요. 요 법은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기술 수출 연구 개발 비용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이 있으면 해외 진출할 때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 이거 국가 자금 받았구나. 네. 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사실. 예, 배터리 쪽에서는 이 전기차용 리튬 2차 전지하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서도 니켈 비중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요것만 해당이 되고 전고체 관련 기술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 하이니켈에서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 LNF가 그 95에서 96%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LG엔솔하고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버렸죠.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이 90% 이상의 양극재 대량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은 국내에서는 LNF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승인을 좀 내린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보완을 하라는 취지인 기술 것 유출 같아요. 안 되게. 예,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조인트 벤처를 맺으니까 이게 기술 유출도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네, 아마 네. 단독으로 갈 가능성도 있대요. 그냥 단독 공장을 양극재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 국내 배터리 셀 소재는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이다. 그걸 또 인정을 해줬고 국가에서 핵심 기술이라는 거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국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이런 또 승인을 좀 받아야 되니까 네. 좀 불편함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이제 다른 업체들과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반도체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이나 이제 양극재 공장을 계속 지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조주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다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펀더멘탈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완해서 다시 재승인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들은 하고 있어서 일단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어제 보니까 면세점 관련해서 하나 좀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이 좀 전일 그 관세청에서 그 대책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당사의 오리나 연구원님이 오리나. 예, 자료를 좀 네. 적어줬는데 대책에서 세 개 분야 그 15대 추진 과제가 공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구매를 확대하고 특허 수수료 부담을 좀 완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올해 12월부터 출입국장에서 면세점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거라고 좀 합니다.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에서만 온라인 구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국장에서 이제 2023년 그 상반기 시범적으로 이제 그 입국장에서 인도받는 거죠 물건을. 그래서 여행 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온라인으로 사놓고 예. 입국할 때는 받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받아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입국자 면세 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이 됐었대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사놓고 그거를 입국장에서 받아가면 편하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재추진한다라고 좀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많이 이용합니까? 저는 난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근데 동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입국자에 근데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 있더라고. 예, 나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는데 왼쪽에 입국장 면세점이라고 이렇게 뭐 프랭카드 붙여놓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차라리 왜냐면 그 해외 면세점에 사느니 국내 면세 호텔이라 좋잖아. 그지? 응? 그래서 입국 딱 한 다음에 서류 심사 뭐 한 다음에 딱 짐 찾으러 가는데 거기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쓱 거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살짝 동선이 예. 어? 그리고 이제 급한 마음에 빨리
짐 찾아야 되는데 네. 막 하다 보면은 안 가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할 거. 왜 그 마트도 보면 계산대 옆에 껌, 건전지, 뭐 초콜릿 이런 거 항상 그런 걸로 다 놓잖아요. 렌트 내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국장 도장 찍을 때도 그 옆에 뭐 시계, 담배, 술 뭐 이런 거 해놓고 이렇게 입국 도장 찍으면서 이제 뭐 사면 좀 빨리 찍어주고 좀 약간 무리수였던 거 같네요. 많이 무리수다. 아무리 호텔신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그래서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건이 뭐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동안 사실 좀 반발이 있었나 봐요. 입구장 그 면세점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항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부산항? 부산항부터 해서 이제 공항 쪽으로 계속 좀 이제 연계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부산항에 몇 분이나 들어올까? 부산항.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본에서 이제 배 타고 오신 분들 좀 있긴 있으시겠죠. 있죠. 예. 러시아에서 오시나? 그러니까 일단 이제 거기서부터 시범 운영을 해보고 네. 차근차근 늘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허 수수료를 좀 내야 되거든요. 면세점은 이제 특허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 수수료를 내야 돼요 매년. 근데 그게 이제 50% 지금 감면받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워낙 뭐 매출이 안 힘들어서. 나오니까 네. 그거를 연장하는 또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매출액 일부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면세점한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네. 여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